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연구원님들, 건담 박사 이박사입니다. 땅! 이거를 되게 큰 소리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더블 제타 풀도색 프로젝트 그 최종화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마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유광, 무광, 반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더블 제타를 마감하도록 하죠. 그러면 대망의 최종화 마감편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제가 브라이트 레드로 똑같이 칠한 부품에 무광, 반광, 유광을 칠해봤습니다. 유광으로 보시기에도 유광으로 갈수록 색이 진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똑같은 색을 칠했는데 자, 무광과 유광을 비교해보죠. 색깔이 굉장히 유광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유광으로 갈수록 진해지니까 우리가 약간 색을 뿌옇게 만들고 싶어 하면은 무광 쪽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난 좀 진하게 하고 싶어 하면은 유광으로 마감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광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진하기로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반광 네,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반광으로 처리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같은 색이라도 마감에 따라 이런 굉장한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마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마감을 하지 않으면 에나멜 먹선이, 이건 지인한테 전해들은 얘긴데 한 8년 정도 전시를 했대요. 먹선을 넣고. 근데 8년 지나고 보니까 먹선이 사라져 있더래. 그러니까 에나멜은 그 정도로 좀 약하기 때문에 에나멜을 보호하는 역할, 네, 먹선을 보호하는 역할로 뿌려주시는 게 좋고, 데칼을 붙였을 때도 데칼은 습식 데칼은 특히 굉장히 약해요. 마감을 안 해주시면 걔가 떨어져요. 꼭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데칼만 반짝반짝 막 이렇게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보기 싫기 때문에 광을 통일시켜주는 느낌으로도 마감은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종 지옥을 이겨내고 우리 뭐 했지? 패널라인 긋고, 그 다음에 서페에서 뿌렸고, 본색 뿌렸고, 마스킹 했고, 그 다음에 데칼까지 붙인 상태죠. 먹선도 넣고 그런 상태로 지금 완성이 되는데,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광에 가까운 상태예요. 제가 전부 유광 도료를 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봤어요. 이거를 무광으로 해야 되나 유광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무광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간 묵직한 기운을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무광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야겠죠. 다 분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분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분해는 최대한 되는 데까지 뭐 짜잘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뭐 팔, 다리, 몸통 이렇게 크게 분해는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마감하러 가죠. 무광 마감을 하러 에어브러시 부스 앞에 왔습니다. 무광 마감할 때 몇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리나 뭐 팔 관절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한번 마감해 주시고 접어서 안 보이는 데까지 한 번 더 마감해 주시는 게 요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 데칼이 붙어 있는 곳에서 측면으로 뿌리면 안 돼요. 데칼 정면에서 뿌려야지. 이게 데칼이 날아가요, 잘못하면. 완전 진짜 멘붕아. 진짜 마감할 때 데칼 날아간 멘붕어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정말 꽉 잡아 주셔야겠죠. 마감하다가 덜 말랐는데 얘가 툭 떨어진다 그러면 뭐 9월 23일부터에 있던 일은 다 없던 게 됩니다. 아무리 무쇠 멘탈이라도 넋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꽉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광 마감제라고 살살 뿌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광 마감제도 적시듯이 과감하게 팍팍팍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무광 마감을 한 좌측 상태고, 우측 상태가 무광 마감을 안 한 상태야. 광이 싹 사라진 걸 보실 수 있고, 뭔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에요. 색감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데칼이 이제 붙인 게 좀 티가 거의 안 나죠. 나머지 부품들은 한번 쭉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끝냈습니다. 드디어 네, 감격의 눈물이 줄줄줄 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공을 많이 들였어요. 많이 들였고 무광 마감을 해서 또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건프라는 공을 들인 만큼 보답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조립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막 우악우악 뭐하고 우악우악 해서
조금씩 완성도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건프라 연구소에서는 해외에 계신 그리고 국내에 계신 연구원님들의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 영상 하단에다가 이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궁금해요. 뭐 또는 이거 막 탑만 싹 보이는데 저 조립 좀 해주세요 라든가 뭐라 그러죠?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건프라 연구소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같이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제타 풀도색 프로젝트 그 최종화 끝이 났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또 뭐가 될런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건프라 연구소 채널이 도움이 되시고 있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언제 본담. 시작한 거야? 아직 됐다.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찢어야 될 것 같아. 매뉴얼 찢어야 되나 진짜? 아 이거 참 사자마자 매뉴얼을 찢어야 되네. 이 친구가 건프라 연구소 시즌 1을 담당했던 김PD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내가 스타 만들었네. 내가 이 박사 스타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거 제가 생각 중인데 도색하는 거를 조금씩 매주 이렇게 시리즈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6부작 더블 제타 충분히 적시듯이 칠해주시면은 완료예요. 파란색도 이렇게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잘라줍니다. 이거 고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요 종이만 쏙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9월 23일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